중국이라는 우리의 이웃 친구 나라, 바로 그 지도자 마오쩌둥에서 중국의 현대사가 시작됩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공산주의 이론가, 또 군인, 정치가로 중국 정부의 초대 주석을 지냈습니다. 1893년 12월에 태어나서 중국 후난성이죠. 76년 9월 9일 베이징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말하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들의 아들, 스타들의 파랑나비, 유용한 혁신가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 여러분과 함께 김옥TV 힘차게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오쩌둥 사상을 창시한 사상가로도 족적을 남겼고 시인 서예가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지금도 중국TV에서는 마오쩌둥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드라마,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는 등 현대 중국을 건국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후난성 샤오산에 부유한 농촌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반제국주의를 견지했고 1911년 신해혁명, 1919년 오사운동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는 정치적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였고 1927년 추수 봉기를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국민당과 국공내전이 있을 당시 마오쩌둥은 홍군을 지휘했고 급진적인 토지 정책을 이끌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대장정, 중일전쟁 당시 국민당과 일시적인 제2차 국공합작을 했고 일본의 항복 이후 중국의 내전이 재개된 상황에서 마오쩌둥의 군대는 국민당 정부를 패배시켰고 중국을 통일하는 지도자의 위상을 살린 것이 마오쩌둥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통제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일당 국가인 중국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의 토지개혁, 반혁명 진압운동, 3반 5반운동, 6.25 전쟁을 통해 그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1953년부터 58년까지 중국에서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중국 첫 헌법을 만들고 산업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또 양탄 일성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57년 반우파 운동을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지식인과 반체제 인사를 박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58년 그는 중국 경제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약증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58년부터 62년 사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근과 1,500만에서 5,500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맞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1963년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1966년에는 문화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혁명 기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추정되는 이 사망자 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렀습니다. 1976년 심장마비를 겪고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5억 5천에서 9억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금은 14억, 엄청난 나라로 인도와 함께 인구 대국을 이룹니다. 마오쩌둥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지만 또 많은 논쟁도 나왔습니다. 정치가 이론가, 군사전략가,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서방에서는 독재자로 또 많은 비판도 받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한국전쟁, 중소분쟁, 또 베트남 전쟁, 크메르 루주 부상에 휘말렸고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 통치를 통해서 중국을 이끌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 일당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 및 문화 유물과 유적지의 파괴, 또 무수한 인권과 인명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 비판도 받습니다. 기아박해, 감옥, 노동, 또 대양 처형을 통해서 4천만에서 8천만 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반식민지에서 강국으로 탈바꿈시켰고 그 시기에 문명태치, 여성권리, 또 기본 의료, 초등교육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 탄압, 권위주의적인 공산주의 독재 사회에 대해서 그의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로서 역사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입니다.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은 그의 비전과 전략의 일부였고 중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력과 단호함입니다. 마오쩌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력을 발휘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대혁명은 그의 단호한 의지로 추진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내용도 많이 있었죠. 세 번째는 카리스마와 인내력입니다. 마오쩌둥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인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중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거죠. 긴 시간 동안 중국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인내력과 투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네 번째는 군사적 전략입니다. 마오쩌둥은 군사적인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항일 전쟁, 국공내전에서 군사적인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국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막스 레닌주의를 적용한 이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위상입니다. 막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적응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정치 이론인 모주 독재는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중동원 능력입니다. 마오쩌둥은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민의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내어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대규모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또 어려움도 많았죠. 일곱 번째는 문화적 영향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시와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의 모습은 중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외교적 활동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외교적 활동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쿠바라든가 아프리카 국가들, 수많은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경제정책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줬는데요. 당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집단화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초기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 뒤는 또 덩샤오팽이 이끌었죠. 열 번째, 후대에도 이어지는 역사적 유산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역사에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현대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의 문화는 정말 전 세계 영화라든가 또는 문학 수많은 부분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리더십, 어떤 대단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는 지도자로서 또 수많은 연설과 발언,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설과 말하기 특성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간결하고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간결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고 그의 의견은 명확하게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적인 어조였습니다. 마오쩌둥은 각종 연설에서 열정적인 어조로 연설을 펼쳤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강렬했고 그 연설은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과의 전쟁도 이겼고 중국 내부에서 수많은 그런 회의를 진행할 때 그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비유입니다. 역사적 비유를 사용해서 그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청중들에게 역사적인 사례 또 비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중적인 언어입니다. 그는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복잡한 용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늘의 절반을 떠받치는 건 여성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그 말 속에 바로 여성 존중 사상이 사회에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이 중국에는 많이 배출됐습니다. 다섯 번째, 구호 슬로건입니다. 구호를 사용해 연설을 했는데요. 공산주의 승리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이런 구호를 통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강한 그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그를 좋아했던 거죠. 여섯 번째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입니다. 자신의 얘기를 사용해서 연설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또 고사성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머입니다. 마오쩌둥은 유머를 사용해서 연설했습니다. 청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CCTV에서 보면은 그 많은 수많은 군대와 국민들이 그의 연설에 따라 웃곤 하는 그런 유머가 발휘됩니다. 여덟 번째, 설득력입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청중들에게 강한 영감을 줬고 의견에 대해 이끌어갔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멀리 갈 수 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는 반복하는 능력입니다. 반복하는 비유를 사용해서 연설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그러면 청중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정책은 수없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호소력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열 번째는 감성적인 호소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파멸한다 라는 말을 통해서 청중들의 감정에 단합할 것을 호소하는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공감 능력 대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꼭 살펴보고 함께해야 될 리더십과 스피치 내용입니다. 잘 참고해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의 번영과 행복도 만들어가면 좋을 겁니다. 마오쩌둥은 그래서 그 거대한 나라 중국을 이끌었고 또 중국의 초반 그 사회주의 건설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는 많은 잘못과 또 비판받을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문화 대혁명이라든가 부인 강청과의 관계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홍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그 큰 대륙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많은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리더십, 또 그의 발언 능력, 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잘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오쩌둥과 함께 또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함께 대한민국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